안녕하세요. 송쌤 수학의 송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1 3단원 7차 시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교과서 분석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는 좌표 평면에서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이해한다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준비하기를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4는 0이 다음과 같은 근을 갖도록 실수 a의 값 또는 범위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판별식 d를 사용한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래서 판별식 d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a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4가 되겠죠? 정리하면 4a 제곱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1번을 보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니까 판별식 d의 값이 0보다 클 때가 됩니다. 2번은 중근을 가질 때니까 판별식 d의 값이 0일 때가 됩니다. 3번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때니까 판별식 d의 값이 0보다 작을 때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 맞게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은 판별식 d의 값이 0보다 크다가 되는 거니까 4a 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크다가 됩니다. 양변을 양수 4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으면서 a 제곱 마이너스 4는 0보다 크다가 되겠죠. 4는 2의 제곱이니까 우리가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2의 a-2가 0보다 크다가 되겠죠. 이것은 우리가 배웠던 가의 집합이기 때문에 큰 것보다는 크고 작은 것보다는 작다가 됩니다.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a 값은 2보다 크다가 됩니다. 2번은 판별식 d의 값이 0일 때가 되는 거니까 4a 제곱 마이너스 16이 0일 때가 됩니다. 양변을 4로 나누면 a 제곱 마이너스 4가 0이다가 되는데 마이너스 4를 이항하면 a 제곱은 4가 됩니다. 따라서 a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다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3번은 판별식 d의 값이 0보다 작다이니까 4a 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다가 됩니다. 양변을 양수 4로 나누면 a 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가 되고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2의 a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가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사이집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값은 마이너스 2 초과 2 미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여기를 보면 오른쪽 그림은 모는 종이 위에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을 그린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반지름이 나타내는 것은 이만큼이 반지름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길이가 2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 한 칸당 우리가 1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1번을 보면 원의 중심 O에서의 거리가 1, 2, 3인 직선을 각각 하나씩 그려보자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원의 중심 O에서 거리가 1인 거는 한 칸 떨어진 거, 2인 거는 두 칸 떨어진 거, 3인 것은 3칸 떨어진 것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그려보면 먼저 거리가 1이 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직선을 그릴 수가 있겠고요. 거리가 2인 직선은 이렇게 우리가 직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리가 3인 직선은 이렇게 우리가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2번은 주어진 원과 1에서 그린 세 직선의 교점의 개수를 각각 말해보자 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원의 중심과 거리가 1인 직선은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죠? 하나, 두 개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가 되고요. 그리고 원의 중심과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와 같은 2가 되는 직선은 교점이 한 개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의 중심과 거리가 3인 직선은 교점의 개수가 없다라는 거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위의 생각열기에서 알 수 있듯이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거나 접하거나 만나지 않는 이 세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좌표 평면에서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과 직선의 방정식을 각각 이렇게 두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인 y는 mx 플러스 n을 원의 방정식 y 자리에다가 대입한다면 이러한 식이 되고, 이때 여기 있는 제곱을 전개해서 정리한다면 이와 같은 2차 방정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원과 직선의 교점의 개수는 이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와 같습니다. 따라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D라고 하면 D의 값의 부호에 따라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판별식 D의 값이 0보다 크면 원과 직선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판별식 D의 값이 0이면 원과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접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판별식 D의 값이 0보다 작으면 원과 직선은 만나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예제 1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말하는 문제인데, 방금 우리가 정리한 대로 직선의 방정식을 원의 방정식에 대입해서 정리한 다음 판별식 D의 값의 부호에 따라서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말해주면 됩니다. 아래에 있는 문제 1번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에 1번을 보면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예제에서 했던 그대로 직선의 방정식을 원의 방정식에 대입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선의 방정식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먼저 식을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로 변형한 다음에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 자리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를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4의 제곱은 8이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개하면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마이너스 8의 값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8은 0이 되는데, 양변을 2로 나누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이라고 하는 이러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판별식 D의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 D의 값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4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판별식 D의 값이 0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별식 D의 값이 0이기 때문에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한 점에서 만난다, 다시 말해 접한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도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 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원의 방정식에다가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6의 제곱 마이너스 6의 2x-6의 값은
0이 됩니다. 전개하면 x의 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36에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은 0이 되겠죠. 정리하면 5x의 제곱 마이너스 36x 플러스 72는 0이라고 하는 이러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판별식 D값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36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5 곱하기 72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판별식 D값이 0보다 작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별식 D값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원과 직선은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다음 예제 2번을 보면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을 동일하게 주었는데 이번에는 직선의 방정식에 미지수 k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실수 k값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방금 문제를 해결했던 방법대로 직선의 방정식을 원의 방정식에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와 같은 2차 방정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값이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식을 잡을 수가 있고 정리해서 K값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을 때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과의 거리와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서로 비교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과의 거리보다 더 길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가 이와 같은 식을 잡을 수가 있고 역시 동일하게 K값의 범위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왼쪽에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풀이와 두 번째 풀이 방법을 두 가지 다 살펴보았는데 아래로 내려오면 문제 2번이 있습니다. 문제 2번도 방금 예제 문제에서 했던 대로 방법 1과 방법 2를 이용해서 한번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을 보면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이 이와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방법 1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을 원의 방정식에다가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k의 제곱은 1이다 이렇게 되겠죠.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가 됩니다. 정리하면 5x의 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 판별식 D값을 우리가 구해보면 마이너스 4k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5 곱하기 k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정리하면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20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1번을 보면 원과 직선이 접할 때니까 판별식 D값이 0일 때입니다. 즉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20이 0일 때가 되는 거니까 2항에서 4로 나누면 k제곱이 5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2번은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을 때니까 판별식 D의 값이 0보다 작을 때가 됩니다. 즉 마이너스 4K의 제곱 플러스 20이 0보다 작다가 됩니다.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누어 주면 K제곱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로 양변을 나누었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0보다 크다가 되겠죠. 인수분해하면 K 플러스 루트 5에 K 마이너스 루트 5는 0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가해집합이니까 큰 거보다는 크고 작은 거보다는 작다가 되겠죠.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루트 5보다는 작거나 또는 K 값은 루트 5보다 크다가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방법 2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2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원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주어진 원의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원의 중심인 센터 값이 0,0이고 원의 반지름인 아래 값이 1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인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도 우리가 좌변으로 다 이항하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이다가 되겠죠. 그런 다음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 d의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면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에 절대값 x, y 자리에 0과 0을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k만 남습니다. 정리하면 루트 5분의 절대값 k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은 원과 직선이 접할 때를 구하는 거니까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 루트 5분의 절대값 k값은 원의 반지름인 1과 같으면 됩니다. 즉 절대값 k값은 루트 5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2번은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을 때를 말하는 거니까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 루트 5분의 절대값 k값은 원의 반지름인 1보다 커야 됩니다. 즉 절대값 k값이 루트 5보다 큽니다. 따라서 k값은 마이너스 루트 5보다는 작거나 또는 k값은 루트 5보다 크다 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원의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함께하기는 중심이 원점인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을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y는 mx 플러스 n이라 하고 이 식을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y 자리에 mx 플러스 n을 대입해서 제곱한 다음에 정리한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x제곱의 개수는 m제곱 플러스 1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제곱 플러스 1의 x제곱 플러스 2mnx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이다 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d라 하면 그 d의 값은 2mn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m제곱 플러스 1 곱하기 n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 되고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이때 원과 직선이 서로 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판별식 d의 값이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방금 우리가 구한 이 값이 0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양변을 4로 나누어 준 다음 n제곱을 이항하면
n제곱은 r제곱에 괄호 m제곱 플러스 1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이때 n의 값을 구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잡았던 직선의 방정식이 y는 mx 플러스 n이었는데 우리가 방금 구한 이 n의 값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이 활동으로부터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 표시해주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구한 이 직선의 방정식을 다시 한번 보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다시 말해 y 절편값이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 두 개가 존재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이유는 왼쪽 그림에서 설명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자, 보면 한 원에서 기울기가 같은 접선은 두 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보기를 보면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에 접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인데, 기울기가 2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m의 값은 2, 반지름 r의 제곱이 9니까 반지름 r의 값은 3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구한 원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이거니까 바로 대입해서 이와 같이 원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문제 3번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의 1번을 보면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은 0에 접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원의 방정식을 변형해서 적어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6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 반지름 r의 값이 루트 6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문제에서 기울기가 1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m의 값이 1인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배운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의 방정식에다가 m의 값과 r의 값을 대입해서 적어보면 y는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에 곱하기 루트 1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이것은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에 곱하기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가 됩니다. 12는 4 곱하기 3이니까 4가 루트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하면 y는 x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2번은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에 접하고 직선 x-3y 플러스 2는 0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원의 방정식에서 우리는 원의 반지름 r의 값이 2다 라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을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y는 x 플러스 2가 되고 양변으로 3으로 나누면 y는 3분의 1 x 플러스 3분의 2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기울기 m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구한 이 직선의 기울기인 3분의 1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값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들을 가지고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의 방정식에 대입해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2의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 플러스 1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10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이번에는 1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위의 점 P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P의 좌표가 x1, y1인데 먼저 x1이 0이 아니고 y1이 0이 아닐 때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에 점 P에서의 접선은 직선 OP와 수직이고 직선 OP의 기울기는 P의 좌표가 x1, y1이기 때문에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따져보면 기울기는 x1분의 y1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접선의 기울기는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마이너스 y1분의 x1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y1분의 x1이 되고 지나는 점의 좌표가 x1, y1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 x1, y1의 점 P는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에다가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겠죠. 따라서 x1제곱 플러스 y1제곱은 r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치면 다음과 같은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점 P의 좌표인 x1, y1에서 x1의 값이 0이거나 또는 y1의 값이 0일 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오른쪽 그림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x 좌표값이 0이거나 또는 y 좌표값이 0일 때의 점 P의 위치는 좌표축 위에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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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됩니다. 이때의 접선의 방정식은 오른쪽 그림에서 나와 있는 대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r의 값이 되거나 또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r의 값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아까 x1의 값이 0이 아니고 y1의 값이 0이 아니었을 때의 우리가 구한 접선의 방정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을 정리하면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중요 표시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위의 점 P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점 P의 좌표가 x1, y1일 때 x1x 플러스 y1y는 r제곱이 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아래 보기 문제를 해결한 것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에 대하여 점 1,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 것입니다. 점 1,3을 대입해보면 식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이 점은 원 위의 점입니다. 따라서 원 위의 점이 1,3이 되니까 x1의 값이 1, y1의 값이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자리에다가 대입해서 이와 같이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점 루트 10, 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일단 식을 대입을 해봅니다. 그러면 식이 성립하죠.
따라서 주어진 이 점은 원 위의 점이다 라는 것을 일단 확인했으니까 x1의 좌표가 루트 10, y1의 좌표가 0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자리에다가 대입해서 이와 같이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오면 문제 4번이 있습니다. 문제 4번도 우리가 방금 정리한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의 1번은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6 위의 점 2, 마이너스 2루트 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문제에서 원 위의 점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x1의 값이 2, y1의 값이 마이너스 2 루트 3이다 라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보면 2x 마이너스 2 루트 3 y는 16이 된다는 거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누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 접선의 방정식은 x 마이너스 루트 3 y는 8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 4번의 2번은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 위의 점 0,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번 문제 역시 원 위의 점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x1의 값이 0, y1의 값이 3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해보면 0 곱하기 x 플러스 3y는 9가 되는 거죠. 정리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y는 3이다가 된다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이번에는 원밖의 한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예제 3번을 보면 점 3,0에서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3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점 3,0은 원밖의 한 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고, 이때의 원에 그은 접선은 이렇게 두 개가 생긴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접점을 모르기 때문에 이 접점을 P다라고 놓고 그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장에서 우리가 배운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통해 그때의 접선의 방정식이 x1x 플러스 y1 y는 3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접선은 3,0을 지나기 때문에 이 3,0이라고 하는 이 좌표를 이 식에 대입한다면 식이 성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입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x1의 값이 1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접점 P는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그 접점 P의 좌표인 x1, y1을 원의 방정식에다 대입해도 당연히 식이 성립해야 되겠죠. 따라서 x1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3이 됩니다. 우리가 방금 구한 x1의 값을 대입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y1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은 x1의 값이 1일 때 y1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인 이렇게 두 가지 접선의 방정식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생각톡톡을 보면 원 밖의 한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은 몇 개일까 라고 했는데 우리가 방금 확인했죠? 몇 개가 생기죠? 그렇죠. 두 개가 생긴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오면 같은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 5번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 5번을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은 점 2, 마이너스 4에서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먼저 점 2, 마이너스 4는 원 밖의 한 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점의 좌표를 구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접점을 P라 놓고 그때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 위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통해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이 x1, x 플러스 y1, y는 2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이때 이 접선은 2,-4를 지납니다. 그 말은 이 식을 대입하면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xy 자리에 2와 -4를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x1 4 y1의 값은 2가 되고 양변을 2로 나누면 x1 2y1은 1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식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또 이 접점 P는 원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점 P의 좌표인 x1, y1을 원의 방정식에 대입해도 식이 성립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2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식이 또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해서 우리가 풀면 x1의 값이 -1일 때 y1의 값이 -1이 나오고 또는 x1의 값이 5분의 7일 때 y1의 값이 5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경우일 때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x -y는 2가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일 때의 접선의 방정식은 5분의 7x 플러스 5분의 1 y는 2가 됩니다. 그래서 두 식을 다 정리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접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식은 x 플러스 y는 -2가 되고 이 식은 양변을 5로 곱해서 정리하면 7x 플러스 y는 10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접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 넓히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고 중심이 제1사분면에 속하며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C가 놓여 있습니다. 이때 원 밖의 한 점 A 2,3에서 원 C에 그은 두 접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활동 1. 원 C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라고 하였습니다. 원 C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다 라고 하였으니까 이 길이가 1이 되고 이 길이도 1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지름의 길이니까 1이 되겠죠. 따라서 이 원의 중심의 좌표는 1,1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 C는 중심의 좌표가 1,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 C의 방정식은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1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활동 2. 점 A에서 원 C에 그은 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라고 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점 A에서 원 C에 두 접선이 이렇게 존재한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접선을 1번, 이쪽에 있는 접선을 2번이라고 하고 각각의 접선의 방정식을 같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점 A에서 그은 접선이기 때문에 점 A의 좌표인 2,3을 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울기를 모르니까 우리가 기울기를 m이다 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잡을 수가 있겠죠. 접선의 방정식을 잡으면
y-3은 m의 x-2가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개해서 정리하면 접선의 방정식은 mx-y 2m 플러스 3은 0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접선과 원의 중심과의 사이 거리는 접하기 때문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인 1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과 원의 중심인 1,1 사이의 거리를 식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m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죠. 이거 분의 절대값 m-1의 마이너스 2m 플러스 3이 됩니다. 이 값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인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서 풀면 m의 값이 4분의 3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 m의 값을 우리가 처음에 잡았던 이 접선의 방정식 m 자리에 대입해서 정리하면 1번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보면 y는 4분의 3x 플러스 2분의 3이 됩니다. 즉, 이 말은 3x-4y 플러스 6은 0이 1번 접선의 방정식이다 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번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A 2,3을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2번 접선의 방정식은 X는 2가 됩니다. 그래서 활동 2에서 말한 두 접선의 방정식은 3x-4y 플러스 6은 0과 x는 2가 됩니다. 활동 3, 활동 2에서 구한 두 접선의 x절편을 구해보자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x절편은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를 말하는 것을 다 우리가 알고 있죠. 다시 말하면 y값이 0일 때의 x값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구해보면 먼저 1번 접선의 x절편을 구해보면 y값이 0일 때입니다. 0을 대입하면 3x 플러스 6의 값이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x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x절편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접선은 x축과 만나는 접선이 x가 2일 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x가 2가 되는 겁니다. 즉 2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절편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두 접선의 x절편은 마이너스 2와 2가 됩니다. 활동 4, 점 A에서 원 C에 그은 두 접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자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먼저 높이는 점 A의 좌표가 2,3이니까 여기는 3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고 1번 접선의 X절편값이 마이너스 2이고 2번 접선의 X절편값이 2가 되니까 밑변의 길이가 4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S다 라고 한다면 이 삼각형의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4 곱하기 높이 3이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의 넓이는 6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교과서 분석 시간이었습니다.